전국 해법을 모색한다. 예, 오늘은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정장선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예,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이제 활동을 마감했는데 마감하면서 던진 인적 쇄신의 이 회오리 이게 이제 후폭풍을 좀 가져오고 있죠. 지금 네.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? 예, 지금 이 원래 혁신안이 발표가 되면 이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네. 더 큰 혁신을 위해서 나가는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 당의 이 분란으로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네. 상황들을 보면 그래서 네. 좀 야당이 빨리 중심을 잘 잡아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모습으로 하는 게 정말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박지원 하세요. 의원은 총기 난사 사건에 비유했어요. 이 혁신위가 총기 난사하고 이렇게 끝나면 이거 어떡하라는 거냐. 상당히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는데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표가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는 좀 예외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. 뭐 이렇게 또 수습하려고 나서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?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, 저한테는. 근데 뭐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어쨌든 이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호해야 된다.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참 하시기 어려운 말씀 하셨네요. 예.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이번에 그 야당의 혁신안 11차 발표를 보면서 네. 결국은 이제 5월 25일 날 아마 1차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11번의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11번 네. 하면서 11번 다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역시 문재인 대표는 대중 정치는 강하지만은 당내 정치는 약하구나. 아직 역시 그 초선의 그걸 벗어나지 못한다. 결국은 당의 혁신이라는 것은 인적 쇄신입니다. 인적 쇄신이라는 건 속전속결이 필요합니다.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다 놓치고 타이밍이 중요한데. 타이밍이 중요합니다. 그것을 다 놓칩니다. 그리고 11번에 걸쳐서 혁신안 발표하는 경우는 유례가 없는 겁니다. 혁신안도 과거에 뭐 여당의 혁신안이나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혁신안 발표 때는 짧게 강하게 임팩트를 줍니다. 생각해보니까. 예. 그것을 11번을 계속 이걸 무슨 죄송한 표현입니다. 새가 뭘 어떻게 하듯이 이걸 찔끔찔끔 이렇게 11번을 걸쳐서 물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혁신안인들 하지만은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거 할 때마다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켰다. 결국 혁신위가 하는 것이 뭐냐. 갈등을 만들어내는 제조기가 돼버린 겁니다. 네. 갈등을 봉합하고 단계를 도모하고 또는 혁신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혁신위에서 발표 한 번 할 때마다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것들이 계속 그 걱정을 많이 끼치는 사안이 됐습니다만 근본 원인은 이제 이게 흔히 말해 당내 주류 비주류 선을 어디까지 그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불신이 워낙 깊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불신이 깊어가지고 그러니까 뭘 내놔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근본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당에서 어떻게 먼저 털어내야 될지 결국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고 정당은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런 측면에서 상호 신뢰가 중요한데 이제 그 부분에 워낙 신뢰의 금리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굉장히 봉합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에서는 우선 이런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이럴 수밖에 없겠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 방법상에 제가 문제가 하나 있는 게요.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이번에 그 11차 발표를 하면서 정말로 굉장히 좋은 안을 하나 내어놓는 게 뭐냐면은 당 중진들이 소위 말하는 야당의 열세 지역으로 출마하라 하는 이거는 험지에 굉장히 출마하라. 그렇죠.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안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방식이 틀렸다는 거죠. 그것을 선택적으로 해서 당 중진들이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 폭을 넓혀줘야 되는데 몰아내는 식으로 안철수 의원 어디가 누구 어디가 이런 식으로 혁신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, 박지원 의원을 쳐내기 위한 결국은 혁신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.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당이 그 갈등을 봉합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허성우 이사장이 마지막에 지금 제기하신 문제예요.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대표를 지낸 이 중진 의원들이니까 정말 당의 소중한 자산들일 텐데 뭐 안철수 의원, 뭐 박지원 의원 뭐 말할 것 없이 그런데 만약에 험지로 출마하는 생각을 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다 찾아가서 정중하게 예도 갖추고 설득도 하고 해서 자발적 결단의 형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발표가 됐다면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스스로, 박지원 의원 스스로, 뭐 정세균 의원 스스로 더 어려운 곳에 가겠다. 이랬다면 좀 뭐 상황이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 점과 관련해서는 우리 허성우 이사장의 지적이 상당히 좀 뼈 아픈 거 아닌가요?
예, 제가 볼 때도 그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? 예. 지금 뭐 흔히 말해서 이대로 선거 치르겠느냐 이런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전 국민들도 이제 야당을 너무 걱정하는 수준까지 갔으니까요. 네.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전 혁신위에서는 누구를 지금 짓기가 어려우니까는 이제 대표를 지낸 분들이 뭐 지목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. 상징적인 의미로 전 했으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걸 자발적인 모습으로 했더라면은 훨씬 효과도 컸을 거고 또 그분들도 모양도 좋고 또 어쨌든 당이 전에는 이게 당이 어려울 때 희생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고 또 그런 것들이 당을 살리는데 일조를 했지 않습니까? 그런 방식이 저도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전례를 비춰보면은 이 총선이 다가오면은 꼭 반드시 당의 폭풍이 한번 몰아칩니다. 사실 이 폭풍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태풍이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만 아니거든요. 이 태풍이 한번 불면은 바다가 한번 위아래가 확 뒤집어지죠. 예, 그러면서 물이 맑아지고 정화되고 합니다. 거기서 뭐 좀 다소 피해보는 사람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그 물에 또 휩쓸려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. 왜? 당이라는 큰 이 폭풍이 일으켰을 때는 그때는 개인적인 문제가 개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이런 이 폭풍에 불어올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누구든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폭풍이 불 때는 누구든지 긴장을 하는데 긴장하고 있는 사람한테 칼을 딱 대니까 그것을 승복을 안 하죠. 예. 다음으로 승복을 할 수 없는 거죠. 때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지금은 저 당의 서로가 내 탓이요라는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신이 커지고 당의 이 수습이 안 되고 더 이렇게 악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은 누구 탓을 하기보다는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내가 좀 양보를 해서라도 이 당을 살리겠다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그런 것이 누구한테도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측면에서 좀 지도적 위치에 있던 분들한테 더 요구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요구는 계속 되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좀 자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이 문제하고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지금 윤리심판원의 안병욱 위원장이 사의 표명했지 않습니까? 8명의 윤리위원도 다 사의 표명했습니다. 그러니까 윤리위 심판원이 지금 일시 와해된 상황이죠. 네네. 그런데 이렇게 된 데는 이 정청래 최고위원 3위원과 같은 시기에 조경태 의원을 해당 행위자로 딱 규정한 이게 형평성 논란 때문에 이렇게까지 간 것 같습니다.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혁신위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 한 끝에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물론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TV를 보니까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저희 정청래 의원이 사과도 하고 했다고 하지만은 저는 근데 굳이 꼭 이 시기에 그걸 했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도 의문을 갖습니다.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공천 심의할 때 정말 뭐 잘 반성하고 노력하는 기미가 보이고 그랬다면은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지 그걸 꼭 지금 이 시기에 이걸 해가지고 형평성 논란부터 시작해서 꼭 누구를 특정인을 갑자기 살리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받을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또 한 가지 또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문재인 대표께서 막말하고 쓴소리를 잘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막말입니다. 그 막말로 인해서 국민들뿐만 아니고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까지도 굉장히 피로감을 느꼈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그 부분하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쓴소리거든요. 사실 그 쓴소리라는 건 굉장히 몸에 이로운 겁니다.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당내 주류인 지금 친노라는 것은 결국 민주화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. 당내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쓴소리 된소리 다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그것을 나쁘게 누군가를 딱 찍어서 지적한 게 아니고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 부르짖는 그것을 갖고 막말이라고 해서는 안 돼. 막말과 같이 같은 선상에서 놔서 안 된다는 거죠. 정청래 의원은 막말이고 조경태 의원은 쓴소리다 이렇게 구별하셨습니다. 동의하시나요? 저한테 계속 좀 어려운 질문을 하시고 계신데 근데 지금 조경태 의원은 제가 뭐 국회 있을 때 같이 그 활동을 했었고 또 부산 어려운 지역에서 3선을 했습니다. 굉장히 어렵게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굉장히 뭐 열심히 하고 또 순수한 면도 있지만 어느 때는 또 당에 또 지나치게 자기 주장이 강해서 이제 그런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도가 너무 지나치면은 그것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, 그러니까 쓴소리가 잘못하면은 그렇게 다른 오해로 비출 수도 있기 때문에 좀
오해를 받고 있는데 알겠습니다. 어쨌든 예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청래 의원을 이번에 살려주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이 자꾸 어려운 질문을 제가 더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. 예. 자, 그럼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? 지금 혁신이가 문재인 대표한테 부산 출마를 권유했거든요. 네, 네. 그러면서 김무성, 문재인, 영도 대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먼저 이번에는 허성우 이사님께서. 저는 그 당에서 당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 지금 혁신이가 정말로 이게 어처구니없는 지금 발언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은 예. 혁신이가 물론 뭐 찍어서 영도로 가라 하지 않았지만은 네. 그래도 내용상으로 보면 영도로 가라는 뜻입니다. 왜냐하면은 이 총선 때는 소위 말하면 양당의 소위 말하면 최고 사령탑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바람머리를 해야 됩니다. 만약에 영도에서 아니면 영도에서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가 만약에 1대1 매치를 했다. 그러면 모든 다른 데는 다 죽어버립니다. 이 총선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. 당대당이 아니고 이건 1대1에서 하면 구도로 가겠지 않습니까? 네, 그러면은 네. 모든 다른 지역은 지금 다 죽습니다. 그럼 뭡니까? 20대 총선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당을 해본 사람들은 이런 발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은 이것은 당대표라는 것은 왜 지금 문재인 대표를 대안이 없다 하고 문재인 대표 끝까지 가려고 합니까? 문재인 대표는 1,460만 표를 얻은 야당의 자산입니다. 그리고 문재인 대표를 갖고 야당이 투쟁을 해줘야지. 그리고 이 총선에 나가서 바람몰이를 해야지 그나마 지역이 바람이 일어납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김무성 대표도 새누리당 당대표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당 네. 바람몰이를 해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 열세 지역에서도 좀 우세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. 예. 만약에 거기서 1대1로 붙으면은 모든 알겠습니다. 언론이 예. 거기에 집중되면은 그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죠. 예, 저도 예. 뭐 기분상으로는 두 분이 붙어서 한번 그 총선이 재미를 더할 수 있지만은 근데 여태까지 이렇게 당 대표끼리 일부러 가서 붙는 경우는 좀 거의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. 그래. 정말 혁신이가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거는 이랬습니다. 지금은 진짜 이 혁신이가 지금 이 예의도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과거에는 적장이 나가는 지역에는 절대로 그 아주 강한 사람을 내보내지 않습니다. 영도로 가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. 아니지만 이제 네.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?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게 예의가 아니거든요. 알겠습니다. 예. 영도로 가려고 한 건 아니니까. 뭐 혁신에서. 허성우 이사장 뭐 얘기 중에 보면 이 당 대표는 전국을 유세한다. 이를테면은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이 당 총재를 할 때도 지역구 출마를 하지만 사실상 선거운동은 이 부인들한테 맡기고 전국을 그렇죠. 돌잖아요. 네. 그리고 때로는 정말 비례대표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원래 김무성 대표도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불출마 선언을 했던 거였는데 지금 혁신이가 지금 오히려 부산 출마를 공개적으로 권유하고 이 공개적으로 권유했다는 거가 어쨌든 그렇죠. 그리고 또 전직 대표들한테는 험지로 나가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은 테러를 막아버린 측면이 있어요. 이 뭐 글쎄, 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?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에서 자산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. 어떤 것이 그 그러니까 해법이라 생각하세요? 지금 저희 당의 가장 큰 지금 어려움이 지금 어려움이 서로 지도자들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. 네. 지금 지금 전 현 박근혜 대통령한테 소통을 못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당내부도 보면은 소통이 거의 못해서 지금 그 언론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어느 때 언쟁을 하는 거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충분히 논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희생을 통해서 당을 살린다는 기본 전제 속에서 이런 걸 합의해 나가서 본인들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방식이 전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새정치민주연합도 참 소통이 문제다 이렇게 자기 반성까지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어려운 질문을 많이 드려서 아닙니다. 이제 이 추석 연휴가 이제 사실상 시작됐는데 이 두 분도 좋은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